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고 4월, 5월 달에 막 지금 거의 어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경솔하게 뉴스를 전달을 해 드리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시기를 받고, 안 그래도 6월, 7월 달쯤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들을 이제 조금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11학년, 그러니까 라이징 시니어들, 지금 이번에 대학 어드미션 어플라이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른 밑에 학년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학년별로 기준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즘에 뭐 사망자, 미국 그 발생률 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이 한때는 7만 명 이상으로도 찍었었는데 지금 5만 명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백신 개발도 러시아에서 뭐 개발됐다고 하는데 아직 3상을 거친 게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심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더 큰 어떤 위험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설명회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이런 상황이어도 대학들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지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설명회를 할 때 제일 제가 간편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전년도, 재작년도 학생들, 이제 저희 성공한 학생들 막 얘 보여주면서 막 스펙 보여드리고 이러면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보시면서 좀 재밌고 메모할 내용도 많고 이러신데, 지금 이번 연도는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 때문에 조금 많이 달라져서요. 제가 그런 내용들은 조금 담백하게 빼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좋을지 그런 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자, 화면이 잘 지금 보이시죠? 네. 네. 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인데요. 보면 어, 처음에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GPA하고 SA하고 Recommendation Letter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지난 설명회 때도 설명을 되게 오랫동안 드렸던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숙하게 많이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맨 첫 번째에 있는 뉴스 플로우 좀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들 SAT와 ACT, 그 다음 Subject Test, AP,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약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테스트의 지금 비중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예전보다, 예전에도 물론 중요했었는데 예전보다 더 훨씬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저희가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의 비율이 준다고 가정하면,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도메스틱 스튜던트들, 그러니까 여기 국내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 그 학생들도 입학하는데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의 지금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뉴스를 준비했는데 한번 함께 보시죠. 음, 7월 6일 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쯤 되는데요. ICE 디파트먼트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이민이랑 관세랑 뭐 이런 것들, 종류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뉴스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는 모든 학생, 그 유학생들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 다 온라인 코스로 학교를 수강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더니 바로 이튿날 여러 학교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교 이제 하버드하고 MIT 같은 경우가 왜 우리의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너희 정부가 침해를 하느냐 하는 주장으로 수를 걸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보면 밑에 보시면 UC 계열 학교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개 이상 학교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하니까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깨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력한 걸 얘기했다 보니까 좀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7월 14일 이게 되게 금방금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뉴스가 보면 7월 14일 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드롭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철회를 했다고요. 이제 7월 6일 날 나온 그 발표를 이제 대학들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요거를 철회했다고요. 그런데도 이미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7월 14일 또 똑같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다른 CNBC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해요. 뭐 신입생들이 6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입학 그 관련된 직원들한테 이제 그 관련자들한테 뭐 폴을 했는데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뭐 우리 first year student들은 undergraduate first year student들이 뭐 50% 이상의 사람들이 무조건 줄 것 같다. international student의 비율이 줄 것 같다. 등록하는 비율이 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인 7월 25일 날은 정부에서 너무 자기네들이 강하게 철회를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나 봐요. 보니까 first year 뭐 undergraduate, graduate student들 다 해당되게 자 신입생들은 전부 다 온라인 코스를 들으면 너네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또 네게티브한 입장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뉴스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학생들한테는 아주 불안하게 이렇게 뉴스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매체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유학생들한테 너네 왜 이제 등록하기가 좀 꺼려지느냐 이러면 첫 번째 이유가 내 비자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에서 방역을 되게 아주 가장 못한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이라서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도 좀 불안하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아까 막 수 걸겠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좀 계속 모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을 보니까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야 그래 다 온라인 코스로 들더라도 니네 일단 학교 와. 학교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온라인 수업 내가 듣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많이 이렇게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시면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네, 잘 보이시죠? 이제 몇 개의 주요 대학들의 이제 이거는 저희는 지금 솔직히 뭐 graduate student 이거는 지금 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뭐 학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면 지금 저희는 대학교 신입생 입학 이게 지금 저희 포커스이기 때문에 보면 undergraduate student 기준으로 봤을 때 토탈 학생이랑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비율을 제가 이렇게 매년마다 나타냈거든요. 보시면 프린스턴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러플리하게 50대 5.7, 50대 6, 52대 6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탈 학생 수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유학생들의 비율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 입장에서요. 대학 입장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학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제 뭐 도메스틱 스튜던트의 뭐 몇 명에 해당하는 그런 학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 비율을 유지하고 싶어 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한국 요렇게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 학생들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업 성취도 입장에서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많으면 좋지 뭐 네게티브 그 이펙트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학에서는 아마 이 비율을
유지하고 싶을 거거든요. 하지만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그거에 반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 팬데믹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거는 그거예요. 예년이랑 뭐 이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뭐 등록을 많이 하건 안 하건 어플라이를 많이 하건 안 하건 그냥 예년이랑 똑같이 작년이랑 똑같이 우리 학생들을 뽑겠다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대학에서.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수는 똑같이 뽑는데 어차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생들이 어플라이를 좀 덜 하게 될 예상이 있으니 그냥 전체 학생 수를 유지하고 도메스틱 스튜던트의 학생 수를 조금 더 늘리겠다 하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냐면 토탈 넘버 오브 스튜던트, 그러니까 전체 스튜던트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냐면 학생이 어플라이 하는 숫자가 줄면 당연히 조금 작년보다는 수준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친구들을 합격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주 이제 자존심이 센 학교들은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이 수준이 미달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전혀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3번이 이렇게 전체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지원을 별로 안 할 건데 똑같은 비율로 작년이랑 똑같은 비율로 학생들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도메스틱 스튜던트한테는 크게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살짝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입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뭐 물론 수준이 많이 떨어지면 아마 그냥 탈락을 시킬 건데요. 그러니까 합격을 시키지 않을 건데 수준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이다 싶으면 합격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인데 토탈 넘버를 유지를 시키면서 유학생들 비중을 줄이는 거죠. 유학생들 수준 떨어지는 친구도 난 받지 않겠다 하면 당연히 토탈 넘버를 우리가 유지시켰기 때문에 도메스틱 스튜던트한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위와 마찬가지로 수준이 약간 작년보다도 살짝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도 도메스틱 스튜던트들이 어느 정도 입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1번, 2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학생이건 여기 국내 학생이건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를 입을 수 있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3번이거든요. 뭐 비율은 유지하겠지만 성적 별로 안 좋은 애들은 다 떨어뜨리겠다 이건데 아마 각각 학교들에서 다 다른 전략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학교들의 그 어드미션 그 디파트먼트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입장들 이런 거를 계속 트래킹 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의 그 뉘앙스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11학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는 기회의 측면이 열려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뉴스 플로우를 쭉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요 표준화된 시험이랑 같이 버무려져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면 학교들에서 이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보통 스탠더다이즈드 돼 있는 테스트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제가 여기 써놓은 SAT, ACT 또는 Subject 테스트 아니면 AP 테스트 물론 IB 테스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이 IB랑은 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약간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그거는 따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저는 AP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여태까지 왜 이렇게 시험을 열심히 보고 시험 점수를 가져가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이 학교 점수들을 이 어드미션에, 그러니까 당락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중요한 요소, 그 어드미션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가 조금 퇴색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험을 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 하면 저희가 시험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계속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게 보통 한 6월 말쯤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6월 말쯤에 이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요 대학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이거 보시면 뭐라고 말이 나와 있지만 둘 다 사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알고 있어. 팬데믹 때문에 5월, 6월 SAT 시험 캔슬되고 AP 시험도 좀 평소랑 다르게 받고 웬만한 시험들은 캔슬 또는 다 연기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SAT 시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망가졌으니 볼 기회들을 많이 잃었으니 문제 점수를 내지 않아도 너희한테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긴 해요. 니네들이 점수를 갖고 있어서 내면 보기는 할게.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의 입학 평가하는 요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데 그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괜찮아. 디스어드밴티지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안 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유시카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그냥 내지 말라고 그냥 얘기해서 뭐 그런 학교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이 두 학교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잘 보셔야 되고 MIT 같은 경우도 SAT랑 ACT에 관련해서는 위에 두 학교랑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MIT나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탑티어 학교들은 어떤 고민이 항상 있었냐면 서브젝트 테스트에 변별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보통 GP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낮은 애들이 4.59, 그러니까 다 4.56 다 넘어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가 가르쳐 봐도 서브젝트 테스트 어느 정도 준비해서 시험 보면 다 800점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800점을 맞아오니까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거의 다 좋은 점수로 지원을 하니까 이게 별로 평가 요소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건가? 왜냐면 MIT에 지원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 뭐 마스터 C 같은 거 800 안 맞은 친구들이 당연히 없겠죠. 그거보다 훨씬 낮은 학교들 지원하는 친구들도 800점 맞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평가 요소로서의 의문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서브젝트 테스트를 그냥 안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MIT는 이번 어드미션서부터는 서브젝트 테스트는 공정성을 위해서 제출을 해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서 위에 두 학교들 있잖아요. 아까 프린스턴하고 하버드는 서브젝트 테스트를 내면 받기는 해줄 거예요. 근데 MIT 같은 경우는 좀 더 강경하게 서브젝트 테스트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MIT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SAT 안 내도 돼, ACT 안 내도 돼, 서브젝트 내지 마.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느낌이신지 잘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 세 학교가 이렇게 입장을 취했어요. 그럼 모든 다른 학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학교 하나들마다 다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는 X 표시는 내지마 하는 게 아니고 안 내도 괜찮아가 X예요. 지금 보시면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SAT랑 Subject 테스트 두 칸 보시면 전부 다 X잖아요. 다 안 내도 된대요. 안 내도 된대. 근데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V 표시도 있잖아요. 주면 받긴 할게. 그러니까 주면 받긴 할게는 평가 요소에 집어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1위부터 10위 학교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밑에는 거의 다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밑에도 보시면 SAT하고 Subject는 전부 다 X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하게 보셔야 될 사항이 Subject 테스트를 안 받는 학교, 그냥 칼텍, 아까 MIT 또 보시면 카네기 멜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서브젝트는 보통 내면 받기는 한다고 그래요. 제가 서브젝트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여태까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 800 맞을 수 있는 시험을 봐라. 두 번째 GPA가 낮은 녀석을 봐라. 세 번째 잘 모르겠으면 그냥 두 개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옵셔널이었어요. 시험이 옵셔널이었어요. 그러면 옵션이란 소리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낸 친구들은 평가 요소에 반영을 시킬게,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갖고 내는 게 유리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옵셔널인 학교들은 전부 다 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잘 볼 수 있는 걸 내라. 그러니까 옵셔널이어도 내면 평가 확인할 게 했으니까 당연히 높은 점수를 내야 좋겠죠.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는 테스트를 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GPA가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한데 학교들마다 GPA를 주는 기준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US 히스토리가 점수가 너무 엉망이면 서브젝트를 US 히스토리를 봐서 800점을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아,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했고 학교 GPA는 넌 믿지 마. 대학에다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GPA는 믿지 말고 내가 이렇게 스탠다드 돼 있는 테스트를 잘 봤으니까, 이렇게 메이크업 했으니까 이거 좀 봐줄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과목을 시험을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모르겠으면 보통 두 개 내지는 세 개를 보는데, 두 개 정도를 봐서 800점을 맞아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번 연도에는요, V 표시가 오른쪽에 돼 있잖아요. 걔네들도 옵셔널인 거거든요. 근데 작년 옵셔널이랑 지금 옵셔널이랑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거를 자료 조사를 해보시려고 각각 대학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입장이 나와 있는 거를 쭉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감이 오실 텐데, 작년이랑 지금이랑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서브젝트는 안 내도 괜찮아 하는 분위기예요. 약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이번 대학 지원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다른 학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현재 10학년, 9학년, 미들스쿨 스튜던트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제 예측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현재까지 시험을 봐서 자기가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 조사한 바로 보면 노스웨스턴, 존스 홉킨스, 다트머트, 유미시간, NYU 이런 학교들은 지금 점수를 줘도 우리는 좀 많이 볼 거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은 점수가 지금 이 스탠다드한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좀 우수한 학생들은 이 학교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제출을 하면 점수를 평가 요소에 많이 반영을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젝트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높은 학교들은 서브젝트 테스트들이 거의 다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 만점이어서 평가 요소로서의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2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때는 제가 보기엔 서브젝트 테스트를 별로 안 갖고 가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GPA도 좋고 액티비티를 다 많이 가져갈 테니까 액티비티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액티비티는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GPA가 막 보면은 뭐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은 GPA가 다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4.6, 4.7, 4.8, 4.7, 4.6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상황이고, 서브젝트도 테스트도 다 만점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평가 요소에서 조금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더 밑에 학교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GPA도 되게 레인지가 크고 하니까 평가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이 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서브젝트를 내셔도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탑티어 20 학교
학교에서는 서브젝트 테스트 안 내도 될 것 같고, 그 밑에 학교들은 서브젝트 테스트 시험 봐서 내는 게 아무래도 평가 요소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면서 GPA도 그렇고 서브젝트도 그렇고 평가를 아무래도 하게 될 거니까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22권 바깥에를 지원하실 거면 서브젝트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 나름대로 정리라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좀 더 특이한 학교가 여기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UCLA하고 UC 버클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UC 계열 학교들에서는 조금 다른 더 입장인데 앞에 테이블에서 보여드린 학교들의 입장은 참고하셔야 될 게 temporarily 지금 요번 연도에만 임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 거라서 그 다음 해부터는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아직 학년이 9월이 돼야 학년이 올라가니까 학년이 안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학년과 11학년들은 UC 계열을 지원하게 되면 SAT와 서브젝트 테스트가 테스트 옵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출하면 받기는 할 거고 받으면 그거를 평가 요소에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학년과 9학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테스트 블라인드 세션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야 줘도 내가 네 점수를 받아두기는 할 건데 평가하지 않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 다른데 뭐 스콜라십을 준다든지 뭐 다른 것들의 평가를 하는 거지 당락 결정에 우리는 평가 요소에 넣지 않겠다고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C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8학년, 9학년들은 SAT랑 서브젝트 아무것도 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얘네들이 막 평가 요소에 넣고 이러지 않으시니까 불안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출을 안 해도 얘네들은 이 학교들은 그걸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 지금 7학년들 그러니까 미들스쿨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은 뉴 테스트라고 해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근데 계획이 아주 몇 년 뒤라서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가 봐요. 혹시 이때까지 테스트가 안 만들어지면 계속 테스트 블라인드로 갈 거고 테스트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학년별로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릴 건데 학년이 지금 11학년 그러니까 이번에 어드미션 지원하는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은 제가 여태까지 뉴스 플로우 보여드렸고 학교 스탠스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어느 정도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번에 지원해야 하는 학생인데 GPA가 아주 높은 GP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높은 GPA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스탠더다이즈 돼 있는 테스트를 잘 보는 학생이랑 그거는 잘 못 보는 학생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스탠다드 테스트를 잘 못 보는 학생들은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많이 감점이 됐겠죠. 그 평가 요소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지 않아도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일 많이 수혜를 보는 학생들은 GPA가 되게 높고 SAT 또는 ACT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제출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GPA가 4.6 이상인 걸 가지고 있고 SAT 또는 ACT 시험을 봤는데 1600점 또는 36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출하셔야죠. 만점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점은 대학에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4.6 이상이에요. 근데 SAT도 뭐 제가 터무니없는 점수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내야 되니까 SAT가 1400 초반대고 ACT가 34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 입에서 나오는 점수들이 아무 점수나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는 GPA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AT를 보고 점수를 내는 게 좋겠죠, 당연히. GPA가 낮으니까. 왜냐면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요, 이렇게 뭔가 스탠다드 돼 있는 아카데믹한 어떤 어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그닥 많지 않아요. 보면 GPA 있고요. 아니면 액티비티에서 무슨 컴페티션 나가서 상 받은 건데 이거는 되게 잘하는 애들만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의 학생들은 GPA가 전부잖아요. SAT랑 ACT 시험을 제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 중에 하나라서 GPA가 낮으면 그걸 메이크업하는 느낌으로 SAT와 ACT를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SAT와 ACT 지금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GPA가 낮더라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액티비티를 열심히 하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학생들마다 달라지는 내용이지 모두 다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GPA가 상당히 낮으면 지금도 사실 지금 8월 중순이거든요.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ACT 시험 9월에도 많이 있고요. SAT 시험 10월, 11월, 12월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충분히 3개월 동안 공부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GPA가 낮은 학생들은 공부를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SAT와 ACT, 그러니까 두 개 다 보라는 건 아니고 SAT 또는 ACT를 공부해서 점수를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 근데 GPA가 예를 들어서 한 3.5인데 SAT를 공부해봤자 1000점대 초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제출 안 하고 그냥 액티비티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면 메이크업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더 안 좋은 측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SAT 또는 ACT 시험을 안 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점수가 낮을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A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학년서부터는 이제 10학년, 지금 현재 10학년,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서부터 이것보다 저학년들을 설명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 생각이 비슷하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10학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대학에서도 아무리 temporarily 이렇게 뭐 SAT 안 보고 서브젝트 안 보고 우리 이럴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1년 뒤에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아예 큰 반전이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2, 3년 주기로 조금씩 분위기는 바뀔 수 있지만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분위기긴 할 건데요. 지금 11학년들은 그 무슨 아까 뉴스 플로우 보셨지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 뭐 등록률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수혜를 보는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학년들은 만약에 이 팬데믹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 팬데믹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년이 지금 현재의 10학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여태까지 이 친구들은 이제 11학년 올라가자마자 SAT를 보려고 SAT 또는 ACT를 보려고 준비하던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겨울서부터 요번 5월 달쯤에 뭐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공부만 준비했던 친구들은 5월, 6월 시험이 캔슬이 되는 바람에 자기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때 바로 시험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딜레이 됐고 그렇다고 그 시간에 액티비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윗학년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11학년들이 SAT와 서브젝트를 되게 덜 보잖아요. 덜 본다고 학교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10학년들도 SAT와 ACT는 일단 평가 요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평가 요소가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위권보다 더 높은 순위의 학교들은 서브젝트는 안 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뒤에 학교들은 서브젝트 테스트를 더 제출을 하는 게 평가 요소들에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액티비티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액티비티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 9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9학년 이하의 학년들은 더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예측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위에 두 학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위에 두 학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시면 아까 지금 요번에 들어간 학생들이랑 그 내년, 그러니까 지금 10학년들 그 학년 둘이 대학을 이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이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뽑기 전에 야, 우리 작년, 재작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입학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학년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점수가 만약에 잘 나왔다, 잘 나오고 예전 선배들처럼 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탠스를 유지할 확률이 높고요, 대학에서요. 근데 만약에 그 두 학년이 그 이전 선배들보다 약간 학업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다시 SAT와 서브젝트가 조금 더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평가 요소로 강하게 집어넣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될 거라서 당연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저도 편하긴 한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제가 두 번째 얘기한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아까 뉴스처럼 줄어든다면 분명히 학업 성취도가 그 이전의 선배들보다 약간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젝트도 예전처럼, 그러니까 2019, 18년, 17년처럼 서브젝트도 어느 정도는 보고 SAT, ACT를 시험을 평가 요소에 반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학년과 미들스쿨 스튜던트들은 학업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왜냐면 지금 뉴스만 보시고 야 뭐야 SAT 안 본대? 야 그럼 우리 그냥 액티비티에 올인 하자 하고 액티비티만 주구장창 하시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SAT랑 서브젝트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뉴스도 보고 스탠다드 돼 있는 테스트들도 이렇게 보면 학년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AP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1학년들은 2019년에 AP 테스트를 본 친구들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 때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AP 테스트는 이때 본 시험 성적은 아주 중요하게 평가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2020년 테스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5월 달에 어떻게 봤냐면요. 시험 문제 수도 줄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 봤어요. 자, 대학 입장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 AP 테스트의 시험 결과를 평가 요소에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대학이면 평가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시험을 받고 문제수도 줄였고 하다 보니까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점수를 올렸을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변별력이 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점수가 뭐 2점이나 1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4.5점을 받았다고 해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진 않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21년 AP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5월 시험인데요. 이때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가지고 2020년처럼 올해처럼 시험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요소로서의 힘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정상적으로 2019년 테스트처럼 시험을 보게 되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AP 테스트가 온라인으로 보거나 이런 것보다 직접 가서 보면은 그거는 중요하게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PA에 관련해서는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링크 하나 올려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명이거든요. 그 설명에 보시면 GPA 설명만 처음 시작서부터 50분, 초반 50분 동안 제가 GPA 설명만 과목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또 그거랑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하면 GPA이고 그거는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GPA는 아주 철저하게 9학년 때서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AP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고 얼마나 리고러스한지 얼마나 험준하게 수업을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웨이티드 GPA가 아주 좋게 만들면 되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가 되면서 학점을 주지 않고 패스 페일로 돼 있는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패스 페일로 나와서 패스 나왔다고 전부 다 A 플러스로 저희가 대학에서 계산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아마 평가 안 할 거예요. 패스 페일로 돼 있는 성적 기간은 평가를 안 할 거고 그 외의 성적이 더 중요해지니까 그 외의 성적을 아주 잘 받아가시는 게 이번 가을 학기는 뭐 하이브리드인 학교도 있고 온라인인 학교도 있고 오프라인 학교인 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GPA를 잘 받으셔야 돼요. 패스 페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대학이면 아마 평가 요소에서 많이 제외를 할 거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보셨지만 이번 연도에 테스트가 입지가 좀 줄어들고 GPA는 물론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액티비티가 중요성이 좀 더 많아졌어요. 테스트 평가 요소가 슬쩍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가 만약에 지원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GPA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SAT는 잘 못 본 학생이에요, 제가. 그러면 SAT는 안 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서로 전교 1등끼리 지원을 했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액티비티 싸움이거든요. 물론 에세이도 당연히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중요하니까 써놨죠. 안 중요한 건 여기 써놓지 않았겠죠, 제가. 예.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액티비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제 이거를 강조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 액티비티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어서 하는 액티비티는 거의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6피트를 지켜야 되는데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뭐 액티비티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무리해서 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온라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중요해서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해서 써놓은 거라서 온라인 썸머 캠프 보면 이제 대학에서 하는 썸머 캠프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들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는 너네가 썸머 캠프로 온다고 해서 그 대학 입학 시에 당락 결정에 뭐 여기다가 요소를 집어넣고 이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예전엔 이런 말들이 안 써 있는데 지금 왜 써 있냐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썸머 캠프를 갔을 때 너희 학교에 썸머 캠프를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플라이 했을 때 조금 갈점이 좀 있니? 이런 거를 저한테도 되게 끊임없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면 그걸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뭐 코넬을 가고 싶어서 코넬 썸머 캠프에 보냈어. 그럼 거기에 플러스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썸머 캠프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액티비티를 뭔가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이 뭘 전공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진로를 잡느냐 이런 거를 좀 도와주려고 미리 경험해보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서
썸머 캠프를 경험하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이거를 대학에 들어가게 좀 어떻게 플러스 점수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썸머 캠프를 보내실 거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차라리 제가 밑에 써놓은 인턴십이나 버먼티어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버추얼로 해야 되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보면 온라인 썸머 캠프 되게 많이 오픈돼 있어요. 학교들이. 되게 많은 학교들이 오픈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싶어서 가을 캠프도 있거든요. 그거라도 들어가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오픈돼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썸머 캠프는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턴십 프로그램도 직접 가서 하면 훨씬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온라인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이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큰 회사, 조금 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내 경험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게 좋고요. 특히 그 요즘에는 막 코딩도 아이들이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에서 하이스쿨 스튜던트한테 인턴십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뺀질되는 우리 게임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얘가 게임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거구나 하는 걸 일깨워 줄 수도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게임 회사 인턴십. 이게 들어가서 주구장창 게임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턴십 프로그램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환경 관련된 거, 헬스케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거,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거, 이런 온라인 인턴십 프로그램이 서치해 보시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딱 어떤 회사를 지칭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서치해 보시면 온라인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서치하시면 아주 많이 나오니까 강력하게 하시고, 발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그 설명 드리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3월 달부터요, 저희가 지금 락다운이 됐잖아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만약에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액티비티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일단 잘못하신 거예요. 예, 반성하시고요. 예, 예,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학에서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뭔가를 계속 하려고 찾아보고 온라인으로 뭔가 활동을 계속하고 이런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대학에서 이 학생을 안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해서 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찾아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찾아보시고 액티비티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발런티어 같은 경우는요, 발런티어가 만나서 도와줘야 발런티어지 무슨 온라인으로 발런티어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저도 살짝 하긴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 상황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어서 그렇고요. 온라인으로 발런티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뭐 사기업이 아니고 뭐 공기업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면, 꼭 여길 들어가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건데요. 포인트 오브 라이트라고 큰 단체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어떻게 업데이트 됐냐면 지금 바로 며칠 전이거든요. 7월 27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야, 버추얼 발런티어 오퍼튜니티 많으니까 여기 지원 좀 많이 할래 하고 쭉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아이들 모아서 더 어린 아이들 이렇게 공부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전화 막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오늘이라도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셔서 발론티어에 참가를 하시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이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저는 공부만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그거는 대학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내가 공부를 몇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알려면
어디서 막 상 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액티비티 강력하게 하시는 거 지금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학생들, 저희 학원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면 리서치를 엄청 하고 싶어 해요. 고등학생들이. 왜냐면 대학에서 그걸 알거든요. 내가 리서치를 쭉 한번 해보고 이제 스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리서치는 스템이 좀 활발하니까 스템 쪽으로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리서치를 쭉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페이퍼 이렇게 뭐 좀 작게나마 페이퍼 같은 거 그러니까 논문이죠. 페이퍼를 좀 써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 자기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대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리서치를 고등학교 안에서나 아니면 바깥에서나 이렇게 해온 학생들을 안 한 학생들보다는 좋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보내보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당연한 걸 지금 제가 왜 써놨냐면, 지금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한가해졌잖아요. 다른 직종들도 좀 한가해지셨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인컴이 좀 줄어서 그렇지 한가해지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근데 그게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예전에 한참 바쁘실 때보다 조금 나실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뭘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데 교수님이 막 해주시고 아예 이름을 집어넣고 이러면 입학 취소되고 지금 막 예전에 막 난리 났던 것처럼 뉴스 나온 것처럼 안 되는 건데 저희가 SAT나 ACT 같은 거 공부할 때 선생님 도움 받아서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잖아요. 그것처럼 리서치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도 되게 중요하신데 교수님들은 항상 그거를 한쪽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시거든요. 제가 교수님들이랑 말씀을 나눠보시면 후학 양성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리서치를 하려고 달려들면 교수님들은 항상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끝까지 리서치를 해보고 페이퍼까지 써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대학 입학뿐만이 아니라 자기 전체적인 삶에 봤을 때도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이 리서치는 스템 쪽은 실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리뷰 페이퍼가 될 거예요. 리뷰 페이퍼.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필드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페이퍼들을 조금 수준 있는 거를 읽을 수 있으려면 누가 옆에서 약간 도와줘야 되거든요. 고등학생이 수준 있는 페이퍼 읽을 수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서 리뷰 페이퍼 정도 쓰는 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당연히 요즘에 앱 많이 만드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써놓은 이유는 아는데도 잘 안 하니까요. 앱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크고 작은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제 복잡한 정도는 앱에 구동이 되는 복잡한 정도는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아주 심플한 앱은 우리 아이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만들어라. 왜냐면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지원할 때 저기 커먼 앱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해가지고 자기 했던 활동들도 다 보여주게 할 수 있고 요즘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에 남게 할 수 있으니까 앱을 좀 만들어라. 보면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짜시는 게 좋으냐면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대단한 거 짜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접근조차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뉴스들인데 저희는 이제 좀 한국 뉴스를 만약에 본다고 예를 들면 한국 쪽 뉴스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고등학생들이나 뭐 대학생들이 뭐 이런 거 만들었다. 그래서 자그마하게 뉴스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다거나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거니까 야, 이 친구 되게 참신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서치를 해보시는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것도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한국에서 온 건데 한국 이제 보면은 막 그런 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막 명단들 막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발생하고 이런 거를요
어떤 대학생이 앱을 만들었는데 그게 막 되게 화제가 되고 똑똑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런 앱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해서만 조금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잘 정돈해서 보여준다면 아마 지역 사회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측면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 존스 홉킨스 코로나 바이러스 리서치 센터 여기 들어가시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인구 통계들 막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것만 조금 따로 뽑아내 가지고 그거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게 하고 그 통계들을 좀 눈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하는 앱을 만들면 되게 의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그 앱을 켜서 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직장을 저기 뉴욕으로 가시는데 여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으니까 마스크 2개 쓰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예,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앱을 만드시는데 다른 나라들 뉴스를 좀 보시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죠.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요. 학교 안에서 클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온라인 클럽도 뭐 존재하는 학교가 있긴 있겠지만 여기 지역 근처에는 온라인 클럽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보면 항상 이 액티비티를 할 때 리더십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리더십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리더십이라 하면 이제 보통 잘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거든요. 네다섯 개의 클럽에 활동을 하면서 그게 전부 다 프레지던트고 하는 거를 원서 쓸 때 어필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학에서 리더십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완벽하게 파서 아이들한테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판단하는 리더십은 앞에서 나서서 뭘 하는 거를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에서 나서서 뭘 하긴 하지만 그게 좋은 파급력이 생겨서 그 뒤에 후배들도 계속 그 어떤 인식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의 장이 돼서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온라인 클럽, 스쿨 안에 있는 학교 안에서 온라인 클럽을 하나 만드세요. 온라인 클럽을 하나 만드셔서 그걸로 아이들이랑 뭐 줌 미팅이라든지 구글 미트로 만나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는 거죠. 무슨 클럽을 만드느냐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리면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이면 저는 이거 하라고 시킬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지금 제가 공유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보시면 요즘에 코딩이랑 이런 걸 많이 하게 돼서 뭐 거의 제2 외국어처럼 코딩을 거의 다 하게 되고 뭐 엔지니어링 쪽으로 저기 학교를 가게 되면 거의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무조건 시켜요, 학교에서. 못하면 학점 잘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 시대에 되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영상 편집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요즘에 유튜버들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편집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꼭 유튜버가 되지 않을 거라도 영상 편집할 일이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알기로는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게 베이거스 프로하고 프리미어 프로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영상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명들이 정말 선생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주 컨텐츠가 좋아서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중국 사람이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막 그 사용법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요. 그럼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그거를 막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먼저 공부해놓고 그거를 같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클럽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 프로를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를 영상 편집을 하루하루 자기네들끼리 연습해서 그 연습된 과정을 유튜브로 올리고 과정도 유튜브로 올리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유튜브로 올리고 하면서 학교에다가는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냐면 자, 우리는 이런 클럽이고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에 홍보 영상물을 우리 클럽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뭐 운동회 했던 거라든지 뭐 큰 행사했던 그 동영상들을 저희한테 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뭐 홍보물도 만들고 그것도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안 좋아할 이유가 또 없는 게요. 클럽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까지 해줬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대학은 야 얘가 우리 대학으로 들어오면 학교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빠져도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클럽이 없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학교에 전화하셔서 이런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활동하는 거를 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 이거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면 지금 당장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온라인으로 클럽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같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저도 항상 기쁜 일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해 드렸냐면 더 중요해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뭐 온라인 캠프라든지 인턴십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발런티어들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 그 다음에 앱도 만들고 뭐 책도 만들고 이러죠. 근데 그런 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학교에서 클럽도 만들어서 리더십과 학교에다 공헌하는 모습까지 다 챙겨가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봤고요. 에세이하고 레코멘데이션 레터는 에세이는 또 되게 중요해서 아까 띄워드린 링크 있죠? 제가 한 번 더 띄워드릴까요? 근데 다 보셨으니까 링크 안 띄워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링크 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이 계시면 발음도 되게 정확하고 그런데요. 오늘 발음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좀 신경 쓰긴 하는데 그래도 다 의미를 다 파악하셨죠? 원래 이렇게 여쭤보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이래서 되게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 웨비나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1대1로 만나서 꼭 설명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에세이는 지난 설명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뒷부분 또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에세이에 집중하는 것도 맞긴 한데요. 저는 액티비티를 막 더 열심히 하고 에세이는 오래 생각한다고 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 많이 읽고 액티비티 많이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에세이 딱 노래 가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야지 에세이가 잘 나오는 거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레커멘데이션 레터 갖다가 성적을 뒤집었다는 얘기는 전 못 들어봤거든요. 중요하긴 한데요. 성적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고 네게티브한 측면을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싫어하는 학생은 예의가 없는 학생을 싫어하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러면 카운슬러가 쓰는 레커멘데이션 레터는 망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서 레커멘데이션 레터에서 부정적인 단어나 말이 나오지 않게끔 잘 생활하기인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레커멘데이션 레터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다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레커멘데이션 레를 다 쓰셨거나 아니면 쓰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진행이 됐을 거고 지금 11학년들은 근데 10학년이나 9학년이나 그 저학년들은 이거 꼭 명심하시면서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받을 선생님들 그러니까 수학, 그러니까 math, 영어, 뭐 과학, 소셜 이렇게 주요 과목 선생님들은 빨리 마감돼요. 애들이 부탁을 빨리 많이 하니까 빨리 마감되니까 11학년이 되는 해 학기 초부터 계속 이렇게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부탁을 빨리 해야 돼요. 이제 그 타이밍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타이밍 보시면 되시고 어, 어, 제가 오늘 설명을 한 거는 지난 설명회랑은 안 겹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저도 말하다가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한데요. GPA는 매우 중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설명회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시겠고요. 뉴스 플로우 계속 확인하시고요. 학교가 내가 타겟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 한 4-5개만 정하셔서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하시고, 그리고 어드미션 관장하는 디파트먼트 쪽 들어가서 이메일도 쓰시고, 제가 이메일을 다 보내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다 답장이 와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에다 이메일 하시고 매일 뉴스 챙겨보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좌측 상단에 저희 A1 인스티튜트는 저희 학원 이름이고요. 그 옆에 이상하게 생긴 뭐가 하나 계속 있었는데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지금 남겨놨는데, 보면 제가 앱이랑 웹페이지를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막 뭐 홍보해서 많이 이용해서 제가 돈 벌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꿈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려움 없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와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어디서 뺏기는 거냐면, 숙제들을 너무 많이 내주시는데 빨리빨리 숙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선생님이 착착착 가르쳐주면 되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볼 수 있는 문제 개수는 제한적이고 모르는 문제는 100문제인데 저한테 20문제밖에 못 물어보면 80문제는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아이들한테 좀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문제를 올리면 답을 AI가 달거나 저희 졸업생들도 있고 훌륭한 대학생들이 이제 답을 달거나 하게 만드는 플랫폼인데, 이게 다른 플랫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랑 차이는 뭐냐면, 다른 플랫폼들은 문제를 물어보고 답을 보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한 달 뭐 구독료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이 뭐 몇 불씩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 무료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정도 개발을 했고요. 3개월 뒤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없어요. 3개월 뒤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려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좀 소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저희 AI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맞는 답만 이렇게 올리는 거라서 그걸 무료로 볼 수 있게 아이들을 숙제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오늘 설명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